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집중심화 시험 5회차 파트고요. 우리 교과 페이지는 여러분이 680페이지 오시면 돼요. 오시고 우리 요 회사 코드는 미수상회입니다. 되셨죠? 자, 회사 코드 바꿔서 8615번.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 그냥 포인트만 찍어서 보는 연습 시간이기 때문에 자, 큰 3번에 몇 번이죠? 1번. 자, 어떤 부석 서류를 요구했는지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일기 확정 기간에 어떤 서류죠? 건물 등 있죠? 건물 등의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을 요구하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막상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라면 그냥 걔도 좀 편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뭐지? 내가 이 미수상해가 일기 확정 요 기간 동안 구입한 게 어떤 종류기만 하면 적으시면 된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시면 적으면 돼요. 그럼 우리 판단해 볼게요. 자, 4월 8일은 뭐를 구입했지? 공장 건물이잖아요. 그럼 건물은 무슨 대상이다? 감가상각 대상이니까 입력 대상이죠. 몇 월 며칠? 4월 8일. 상호는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고 자산 구분은 선택 가능하시죠. 건물 공급가액 얼마? 5억에 5천만 원. 두 번째는 뭐죠? 5월 12일이고요. 뭘 구입했죠? 기계네. 기계장치도 감가상각 대상이니까 들어갑니다. 기계장치 얼마? 6천에 600. 세 번째는 뭘 구입했어요? 에어컨에 집중하는 거야. 에어컨에. 비품이죠. 감가상각 대상이니까 입력 금액 아니지. 전자. 그러니까 비품은 4번에 기타에 들어가면 되고 800에 80 저장 됐죠? 얘는 할만하죠? 그렇죠? 그렇게 막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다음 회차 갈게요. 우리가 이 다음 회차 집중심화 시험 마지막 회차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연습을 끝낼 건데 부석서류 작성. 그런데 요 마지막 회차, 즉 페이지는 691페이지고요. 회사 코드는 어디다? 세아산업입니다. 여러분 맞춰주실래요? 프로그램. 그렇죠? 세아산업 8616번 들어올게요. 자, 이 세아산업 큰 3번 부석서류 작성 문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요. 좀 난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문제 판단도 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좀 보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보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은 1번만 먼저 해주세요. 1번, 3번에 1번. 1번을 보시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답안 화면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죠. 그것도 상반되게. 하나는 뭐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렇게 적고 하나쯤은 뭐죠? 발행금액 집계표고 맞죠? 나머지 하나는 뭐죠? 명세서고요. 그쵸? 포인트가 다르죠? 자, 발행금액 집계표는 무슨 자료만 찾아내셔야 되고 매출 자료만 찾아내셔야 되고 수령 명세서는 무슨 자료만 찾아내셔야 되고 매입 자료. 자, 그럼 발행금액 집계표 들어갈게요. 자, 이기 예정이니까 7, 9월이겠지 뭐. 자, 우리 아까 요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발행금액 집계표는요. 왜 작성하냐면 매출 자료였는데 그쵸? 내가 납부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물론 개인 사업자 이런 조건이 있지만 이 서류를 작성하는 거는 나의 매출이 과세 매출이든 면세 매출이든 결제했던 방식이 신용카드 매출이거나 현금 영수증이면 다 적으시면 된다고. 자,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매출이 그 문제지에 있는 1번 자료죠?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용카드 매출이죠. 근데 여러분 그 계산을 보시니까 면세가 없어요. 다 뭐가 있죠? 부가세 10%, 부가세 10%. 그럼 전부 다 무슨 매출이다? 과세 매출이고 전부 다 무슨 매출이다? 신용카드 매출이다 라고 보이잖아요. 그럼 요 자리지 뭐. 그리고 어떻게 표기하셔야 돼요? 부가세 포함하셔서 세 건이 합이 얼마지? 700, 200, 990을 반영하셔야 되죠. 까지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비고에 보니까 그 세 건을 신용카드 결제로 받았지만 330은 뭐로 발급도 되어 있다. 세금 계산서 발급도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990 중에 330은 다시 한번 더 적어야 되죠. 세금 계산서 발급 칸에. 자, 이게 발행금액 집계표 정상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뭐 적어 달라 그랬죠? 수령 명세서죠? 이기 예정. 자, 여러분 얘는 조건이야. 얘는 상대방이 무슨 사업자야 돼요? 과세 사업자야 되고 앞에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가람, 기쁨, 자금성이 다 무슨 사업자기는 해요? 과세 사업자기는 해요. 다 통과했죠? 두 번째, 상대방이 미장원, 여객, 입장권 발행 업종이라고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다 통과했죠? 그리고 마지막, 그 애들이 불공제 사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뭐가 끼어 있어요? 불공제 사유가 하나 끼어 있죠? 뭐지? 중간 거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가지고 살아남은 거래는 누구와 누구죠? 가람과 자금성만 살아남죠. 걔만 적어야 된다고, 그 두 건만. 그러니까 7월 11일 9분 법인카드 3번 공급자 가람. 카드 회원번호 검색을 통해서 우리 회사 법인 신한카드 공급가에 되셨죠? 두 번째 자금성인데요. 여러분 잘 봐봐. 이 자금성에서 결제하고 온 카드가 우리 회사 법인 카드가 아니에요. 맞죠? 보시면 누구 카드죠? 직원 개인 카드를 업무에 사용했죠. 몇 번 하시는 거야 그때는? 4번이 되는 거예요. 직원 개인 카드는. 자, 상대방은 자금성이고 카드 회원 번호도 봐봐. 우리 회사 세아산업은 직원 카드를 우리 회사 등록을 시켜 놓은 거예요. 정산을 해주겠죠. 자, 공급가액 얼마죠? 되셨죠? 저장하고 나가면 답안입니다. 이렇게만 적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실 건데요. 자, 큰 3번에 2번. 자,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부석서류 여러 개 공부하셨는데 매출 자료에서 세 번째 뭐였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언제만 적을 수 있는 신청서죠. 확정 때만 제시할 수 있는 신청서고 공제의 조건이 만족돼야 되죠. 뭐였지? 적법하고 객관적인 대손 사유만 우리가 작성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요반에 필기를 어제 해드렸을 때요. 제가 오류를 낸 것 같아요. 제가 오후에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여기 제가 대손세 공제신고서 어제 필기 라인에 공급 시기가 10년 이상이 지났다 하면 대손 신청을 제가 오로 해놨는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필기를 잘못했습니다. 대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온 김에 그러면 적법한 대손 사유는 뭐죠? 어떤 대손 사유가 있는데 채무자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면은 대손 신청을 할 수 없고
공급 시기가 너무 과거의 오래전, 즉 10년 이상이 된 사건이면 또 대손 신청을 할 수가 없고, 부도 났으면은 부도 확인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대손 신청을 또 할 수가 없죠.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참고하셔서 일단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시는데요. 그 페이지 691페이지 2번의 문제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게 한 개 있어요. 제가 수업 중에는 못 해드렸어요. 요 문제 갈 때 같이 하려고. 일단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작업을 먼저 선행해 볼게요. 먼저 할게요. 보서 볼게요.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거래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이 문제지를 한번 보실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점이라 그럴까? 대손이 발생된 매출 채권은 아래와 같다. 채권은 아래와 같다가 맞겠네. 자, 그러면 대손이 난 채권이 몇 가지가 있냐면 총 4개가 있어요. 그쵸? 첫 번째는 언제 거죠? 26년 1월 5일에 공급한 거고요. 25년 9월 1일자 거, 23년 5월 10일자 거, 그 다음에 25년 1월 15일. 자, 우리가 공급일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10년 과거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보니까 우리가 대손 사유를 한번 먼저 들여다 볼게요. 첫 번째의 채권의 대손 사유는 뭐죠? 부도가 났대요. 언제? 26년 언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하셔야 돼요? 여섯 달을 뭐 하기로 했죠? 더해봐야 한다 그랬죠? 자, 더하면 몇 월 며칠이에요? 달만 더하시면 9월 30일이겠죠? 그리고 다음 날이니까 26년 10월 1일이 대손 확정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기 확정은 4, 5, 6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기의 시점에서는 얘가 대손이 났다라고 할 수가 없죠. 이기 때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는 신청을 할 수가, 요 채권은 지금 현재로선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수성거. 얘도 대손 사유가 뭐죠? 부도죠? 언제래요? 그럼 또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6달을 더해야 되겠죠. 카운트 해보세요. 12월 1, 2, 3, 4, 5월 1일이죠. 다음 날이니까 5월 2일이 대손 확정일이겠죠. 지금 맞죠? 지금 26년 1기지 않습니까? 얘가 들어와야 되네. 대손 신청. 세 번째 보시면 금성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죠. 있죠? 여러분 소멸시효 완성은 상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손 확정시키면 돼요. 언제? 얘도 뭐가 되죠? 대손 신청이 되죠. 그 다음에 우강상사 거 볼게요. 뭡니까? 상대방 즉 채무자가 뭐가 됐대요? 사망이 됐죠? 몇 년도? 그럼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케이인데요. 여러분 얘 안 된대. 요 채권은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자, 완벽한 대손 사유인데 왜 안 됩니까? 인데요. 요 이 네 번째가 왜 안 되냐면 채권 제목이 뭡니까? 채권의 계정 과목이 뭐죠? 대여금이죠. 대여금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손세액이든 뭐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금 신고의 주제는 뭐죠? 부가세 신고죠. 여기까지 왔어요. 부가세는 언제 일어나는 거래세입니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일어나는 세금이 부가세죠. 그쵸? 여러분 대여금은 부가세가 없어요. 안 그래요?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 빌려주는 거랑 부가세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여금은요 부가세 신고할 때 대손 신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X가 되는 이유는 대여금이라는 성질 때문에 대손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입력할 대상이 지금 몇 건이죠? 2건이죠. 입력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죠.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일기 확정. 자, 당초 공급일 언제였죠? 25년 0901. 대손 확정일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달 더한 카운트한 날 적으셔야 돼요. 26년 5월 2일. 대손 금액은 어떻게 표기하셔야 된다? 부가세 포함해서 770. 왜요? 공급 대가가 부가세 포함된 표현이니까. 자, 거래처는 누구죠? 수성. 사유는 뭐가 좋아요? 6개월 경과됐다. 자, 두 번째는 2023년 5월 10일 대손 소멸시효 완성 때문에 대손 금액 부가세 포함. 거래처는 누구 할까요? 금성. 자, 대손 사유 뭐가 좋죠? 소멸시효 완성. 까지만 적으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봐봐. 뭐 대손 신청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저 보실래요? 지금 이 네 가지 케이스는 자, 대답 잘 하세요. 떼인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떼인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점 보세요. 두 번째 점. 자, 두 번째 점 자료는 뭡니까? 전기에, 즉 작년에 이미 대손세 공제를 뭐 했대요? 전기에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았었죠. 그 말은 뭘까요? 작년에 대손세액을 구제를 받았던 인 거예요. 상황 인지되셨어요? 받았는데 이 반대편 비담이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뭐 하는 거예요? 회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떼인 게 아니라 돌려받은 상황이 돼버려요.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우리가 작년에 대손이 난 줄 알고 세액을 공제를 받았는데 지금 오늘 그거를 돌려받았다라면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신청합니다. 신청이라고 보다는 토해내는 걸 하셔야 되는데 변제야 하시면 안 된다고. 대손 변제는 누가 할 작업이다? 비담 입장에서 작업할 화면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항상 대손 발생해서 적으셔야 되는데 당초 공급일은 25년 1월 5일 그대로 적으시고요. 자, 이 대손 확정일은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까?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돌려받은 날을 적으셔야 돼요. 떼인 거 아니잖아요. 돌려받은 날. 자, 중요한 건 이건데 마이너스 표기하셔야 돼요. 돌려받았을 때는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의 표기법이 뭐로 적어야 된다? 마이너스화 시켜야 돼요. 자, 얼마 돌려받았습니다. 550을 다 받지 못하고 절반이니까 275만 원만 입력되셔야 돼요. 자, 상대방 거래처 비담이고요. 그러면 대손 사유는 뭐 하신다? 7번을 하셔서 채권을 회수했다라는 여러분 작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 요지는 중요한 거는 표현이 좀 그런데 떼였을 때는 요 자리에 표기법이 뭐여야 돼요? 플러스란 표현을 하셔야 되지만 내가 대손세 신청했던 게 회수가 되면 이 자리에는 뭐로 적으셔야 된다? 죄송해요. 마이너스 표기를 하셔야 돼요. 돌려받은 만큼.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는 120은 구제받을 거고 25는 토해낼 거니까 최종적으로 얼마를 구제받는 효과를 보자? 95만 원을 구제받는 효과를 보겠죠. 자, 저장하고 나가기 해봅니다. 나가기 저장. 그렇게 하시면 부가세 신고서 한번 들여다 봅시다. 일기 확정 신고서 가시면 자, 어느 라인에 쏙 잘 들어가 있어요? 매출에 대손세 가감 자리에 세액이 여러분 자 비교해 보세요.
대손색 공제신고서의 표기법은 결국에는 플러스였죠. 떼였다가 컸잖아요. 플러스를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어떤 표현화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죠. 조심하세요. 역으로 걸려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히 하세요. 되셨죠? 자, 나가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부속 서류 총 몇 가지 오늘 마무리됐다? 8가지. 됐죠? 마칠게요.